자, 경제가정교수사 최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책 그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더 나왔습니까? 100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0부? 예. 지금 1000부까지 몇 부가 모자라죠? 한 700부 정도. 이거 2달 걸렸다. 네, 여름 더위 먹었는지 좀 단축시켜 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예, 책은 꼭 그 읽으려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책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베개로 쓸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로 좋죠. 예, 휴가철에 누워가지고 책정에 읽을 수 있게 평이하게 썼습니다. 자,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최백은 지금 1000부에서 700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뭡니까? 자, 최근에 이제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게 정부는 혼자서 내수가 회복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그렇지. 있는데 언론들조차 내수는 지금 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조선일보조차도 예, 이 연합뉴스조차도 이제 동참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건 어떻게 부인해 그거를? 그러니까 재경부만 뻥을 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 분들만 제가 지난 주에도 얘기했듯이 딴 나라 사시는 것 같아. 딴 나라 얘기하시는 것 같아. 대부분은 예. 크게 한번 손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 얘기가 이 책에 있어요. 그 주장은 교수님 몇 년 전부터 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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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검찰 다음은 그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민생 해결 안 돼요. 오늘 들고 오신 이야기는 뭡니까? 자, 그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경제 뉴스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커스를 계속해서 국부가 증가했다고? 예, 1분기 성장률 어쨌든 간에 내용을 얘기하면서부터 자료 좀 떼와주세요. 예. 이제 내수 부진 뭐 이런 얘기 쭉 했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소득도 발표하지만은 자산도 발표를 합니다. 네. 자산 자산 구조도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라고 해가지고 국가 전체 그다음에 가계 기업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내용을 1년에 한 번씩 7월 한 이맘때면 발표를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국민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하나 이제 변화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국내 총생산 GDP를 계산하면서 기준 연도를 2020년으로 바꿨다 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이제 여기에 2020년 기준이 적용된 겁니다. 처음으로. 예.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 쭉 산출을 했는데 일단 보도가 나온 거 보게 되면 조선일보 보도를 제가 쭉 뽑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 부라는 얘기죠. 자산이라는 얘기죠. 예. 이게 2경 3093조다 했는데 이거 숫자부터 잘못됐습니다. 3039조예요. 조선일보가 저기죠. 93조가 아니라 39조입니다. 숫자를 거꾸로 썼구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인당 순자산이 2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2.1%가 증가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이 규모가 한 472조 정도 되는 거예요. 2.1%라는 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 부자가 됐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예. 자산이 늘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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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강조한 게 또 일본을 제쳤다. 1인당 국민 순자산이 일본을 제쳤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숨어 있는 수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지 예. 않는 수치들이.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러니까는 그다음 그림으로 좀 넘겨봐 주세요.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472조 정도가 증가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쭉 2021년 이후에요. 그런데 저 증가 규모가 첫째는 뭐냐면 그다음 그림을 바꿔줘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하고 이제 이렇게 연평균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게 472조 이렇게 증가했다면은 이 규모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방법은 평상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늘어나던 것에 비해서 확 줄었다. 이게 정답이지. 예. 이게 그러니까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쭉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분의 1로 줄었다. 이게 맞는 말이네. 그렇죠. 왜냐하면 추세를 봐야 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산은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경제 활동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소비가 부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흔히 자산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산 효과를 얘기할 때 우리가 되게 이제 실질 자산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주식만 1000만 원어치 자산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에 뭐냐면은 2.1%가 올랐다는 얘기는 1021만 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021만 원의 가치가 예. 1년 전에 1,000만 원보다 더 낮거든요, 지금요. 아, 물가가 그렇구나. 많이 올라서. 그럼 실질 마이너스. 그래서 실질 자산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실질. 그래서 이제 실질 자산을 닦고 했는데 예. 보게 되면 이것도 2021년을 정점으로 찍고 나서 계속 2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예. 박근혜 정부 이후로 계속 증가하던 예. 순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2020년에도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제 2년 저 그래프를 보여줘야 되는데 2021년 요 뚝 잘라가지고 최근 3년만 보여준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실질은 이제 제외하고 실질은 제외하고 예. 실질을 따지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 봐봐요. 그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349조 원 정도가 마이너스 연평균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정권 들어와가지고 맨 앞에 있었던 조선일보가 지난해 국부가 2.1% 증가했고 순자산이 1.6% 증가했다는 것은 네. 이 제대로 추세를 보여주려면 교수님처럼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쭉 이렇게 상승하고 있던 자산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꺾여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 예. 이렇게 말해야 진실인 거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자산이 쪼가들면요 네. 사람들이 소비 심리도 위축됩니다. 그렇죠. 예, 소비 심리도 위축돼. 그게 자산 효과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당연한 거죠. 예, 내 재산이 줄었으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연결시켜 주려고 오늘 제가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내수 부진하고 이거하고 그 별개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맞물려 있는 문제. 예. 아니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들었으니 덜 쓰는 실질 거죠. 가처분서도 줄어들었는데 자산도 줄어들었어. 그럼 뭐 소비자가 뭐 저기 이제 비빌 언덕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들은 매번 교수님 들고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정도 기사를 쓸 줄 아는 기자들은 교수님처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부러 안 하는 안 거 하는 아니에요. 거지. 일부러. 안 하는 그래서 거지. 제가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반인들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없고 해석할 훈련도 안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못하는 게 당연한데 이 기사를 쓸 줄 아는 기자 정도 되면 데이터도 접근 가능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법도 아는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있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기지. 사실을 말 안 할 거면. 아 진짜.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요. 이제 예. 국부를 봤을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가계만을 좀 국한해서 좀 보자 이거예요. 가계로 줄여가지고. 예, 가계로 봤을 때 보게 되면은 가계의 순자산이 그러니까 1인당 가계 순자산이 소위 말해서 국민 순자산으로 표현되지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1인당 가계 순자산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비교해가지고 앞에 거 볼 필요도 없이 이제 예,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걸 떼어보세요. 예. 비교하는 거를. 넘겨보세요. 그다음 그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계 순자산 연평균 증가액이 이게 몇 배 차입니까? 1,8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연평균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윤석열 정부에서 43만 원 증가한 거죠. 이게 실질로 바꾸면 마이너스겠네. 실질로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또 이제 들어서. 실질 보여주세요. 예, 그래프. 그다음 그림은 이게 이제 이겁니다.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고 그다음 있잖아요 마이너스. 예. 이게 이제 실질로 바꾸면 그다음 그래프 그렇지. 예. 그렇게 실질로 할 때 한 930만 원이 줄어든 거야. 가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연평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렇죠. 진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둔화에 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제 언론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 가치가 꺾여서 그렇다 그러는데 금융은 주식 가격은 올랐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실질로 보게 되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왼쪽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비금융 자산이고 이게 2021년 왼쪽이 2021년이고 22년 23년 이건데 오른쪽은 금융 자산이고요. 금융 자산인데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순자산이 일본을 추월했다. 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월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추월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저기 바뀐 게 네. 보도를 안 하는 거지. 아 보도를 안 지난번에 GDP 갈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자 그래프 띄워주세요. 예. 관련 그래프. 보시게 문재인 정부 되면은- 때 이미 추월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요. 맨 왼쪽이 2021년도인데 추월했던 격차가 좁아지고 있구만 다시. 그렇죠. 21년도에는 한 7,100달러로 이게 저기 벌어졌었어요. 이미요. 벌어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 2023년도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거기다 일본은 아직 그러니까 기준 연도도 아직 변경을 안 했어요. 내년 정도 변경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가는데 이게 줄어들고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선일보는 뭐냐면은 기사를 이렇게 촘촘히 읽어보면요. 2023년도를 일본이 발표도 안 했는데 작년도 거를 가지고 대충 반올림 해가지고 대충.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목적이 분명한 기사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우리보다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일보의 기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국부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일본까지 제쳤다, 괜찮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쓰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3년만 실제로는 최근 10년간 쭉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훨씬 더 격차가 컸다 또는 뭐 증가율이 높았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확 줄어들었다. 마이너스가 만약에 됐다. 지금이 문재인 정권이었으면 박근혜 정권과 끄집어내가지고 비교했겠죠. 그렇죠. 비교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이 성적표가 안 좋으니까 네. 기술을 부린 거죠. 그렇죠. 사기니고 사기.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 GDP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기. 예. 그래서 지금 이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기 이거 기술이잖아요. 기술. 일반인들은 간파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 와서 해설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사기쳤구나 하지. 사기라고 절대 인정 안 할 거예요. 알 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건데. 절대 사기쳤다고 안 하겠죠. 요 좁은 데이터 내에서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좁은 데이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일 뿐. 그렇죠. 이게 국민을 이렇게 한 수십 년간 세뇌시킨 거예요. 세뇌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분 내에 끝내셔야 되니까. 아닌데. 자 이게 1분 내에 이제 끝내셔야 연합뉴스 돼, 이제. 기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많이들 접했을 거예요. 폐업자가 그러니까 100만 명 육박했다. 역대 최대다. 이거 이제 많이 이제 그랬잖아요. 나왔는데. 연합이 웬일이야? 예. 예?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서도 이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정부만 그러니까 지금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예. 그래서 그다음 그림으로 넘어와 주세요. 빨리 봅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난 한 15년 정도의 추이입니다. 추이 이제 폐업자 숫자 100만 개 추이인데. 육박한 건 처음이다. 예, 근데 이제 문제 그다음 그림으로 넘겨봐 주세요. 예. 이게 이제 사업자들 같은 경우 법인이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자영업자는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의 폐업을 보게 되면은 전체 이제 폐업자 중에서 92%가 개인 사업자들인데 이것도 9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였으면은 저거 예. 한 달짜리 기사예요. 그 당시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폐업자 기자. 최저임금 예.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사실도 아닌데. 그 당시 엄청나게 그거 보도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기사 100만 개 진짜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 기사 자체를 찾기가 힘들어요. 예. 그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 게 이제 국세청 4월 기준이 이제 나왔는데 개인 사업자 중에서 그러니까는 한 10만 그러니까 한 12%면 한 그러니까 11만 2천 개 정도 되는데요. 이 애들이 1년을 못 넘깁니다.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그다음 그림을 넘겨봐 주세요.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이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들이 연체율 돈을 못 갚는 거죠. 코로나 때보다 더 높네. 연체율을 보게 되면 딱 좀 봐보세요. 2022년 2분기를 딱 저걸 해가지고 예. 딱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수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꺾이잖아요. 참 신기해요. 예? 윤석열 정부하고 이전하고 이거 저렇게까지 저 극명하게. 때는 뭐냐면 코로나 종료 선언까지 하고 난 이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들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다 이렇게 반전을 하냐 이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더 나빠요. 예? 코로나 때문에 더 나쁠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시점을 기점으로 다 꺾이고 있다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예. 저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 뭐든지 가져와서 그러니까요. 보면은 딱 그 시점부터 꺾이잖아요. 예. 전부 다. 신기해. 이거를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신기해, 진짜.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지. 모든 지표가 그 이후로 나빠졌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가 한창 그할 때도 소위 말해서 비은행권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한 3%가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4%가 넘을 정도로 이제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건설업 부동산 대출 연계 대출액도 봐보세요. 이것도 2022년 그 시점부터 딱 꺾이기 시작합니다. 다 꺾여요 이게 꺾이는 게. 놀라운 제조 아닙니까? 원래 경제라는 게 한쪽이 나쁘면 한쪽은 좀 괜찮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경제가 코로나 종료하면서 빠르게 회복되는데
얘 우리만 그러니까 정반대로 갔냐 이거. 회복되고 있었죠. 네. 회복되고 있었죠. 있었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그 달까지 회복되고 있었어요. 예. 그 다음 달 그 한두 달 후부터 저렇게 꺾었다는 게 무슨 재주를 피웠길래 저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제지표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쭉 나왔으면은 공통적으로 왜 그때부터 꺾였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지식인이나 시작했어요. 언론들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교수님 처음부터 얘기하셨고 예, 예. 지금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언론들이. 지금 2년 지나니까 모든 지표가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쏟아져 나오니까 모든 게 공통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공통 방향을. 2022년 2분기 이후부터 2분기 이후부터 5월, 6월. 예. 근데 그때 첫 번째부터 충격이 컸어요. 왜냐하면은 되돌아보면 그때도 실시간으로 그걸 느꼈지만 중국하고 관계는 끝장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5월 말에 예.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6월 달에 나토 가잖아요. 예. 그때 나토 가가지고 6월 초에 거기 가서 탈중국을 중국하고 관계는 끝났다 이제. 예. 예. 반러시아 선언하고 탈중국을 얘기했잖아요. 나토 가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스페인에서 그걸 기자회견을 했죠. 했었어요. 했죠. 예. 그러면서 중국하고 관계는 끝났고 이제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된다.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 중국이 하나 또 하나의 중국이 어디서 나타날 리가 있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수도 같이 골병 들어간 거야. 지금. 예? 이거 나는 이것만 가지고도 탈핵 가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 100건 이상 팔려야 될 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병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